저희가 위탁 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클라이언트랑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위탁 운영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코스 관리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골프장 CEO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코스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기업체도 있으시고, 그리고 향후 이런 위탁 운영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 최대 이제 그 딜로이트라는 이제 회계 컨설팅 펌하고 저희 나라의 이제 안진 회계법인이라고 그래서 멤버 펌으로 해서 지금 종업원 수는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실제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드민이나 이제 비서분들까지 합치면 한 2,600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시는 게 회계법인 하면 그냥 감사 업무만 하시는 걸로 많이 알고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5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오디트 감사, 그다음 ERS 텍스 컨설팅, 그다음에 파이낸스 어드바이저리라고 재무자문본부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재무자문본부의 부동산 그룹에 속해져 있고요. 이 이제 부서들이 이제 하는 업무가 일반적으로 오디트는 감사가 하고 텍스는 텍스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고요. 컨설팅은 이제 뭐 기업에 대한 이제 전략이나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고, 재무자문본부 파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는 이제 금융, 그다음에 구조조정, 그다음에 M&A, 그다음에 가치평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동산 그룹 주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그룹 소속이고요. 부동산 그룹 안에 저는 이제 골프팀이라는 팀의 소속으로 있고, 저희는 이제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그룹 안에 호텔 전문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처럼 호텔만 전문으로 이런 M&A나 이런 개발, 타당성 검토, 금융 이런 걸 하는 팀도 있고, 오피스 빌딩만 따로 하는 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2,600명 중에 다 회계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2,600명 중에 1,400명 정도 회계사고 나머지는 다 비회계사입니다. 각 산업에 전문가들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원이 회계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전문적인 팀을 꾸려서 이런 각 산업에서 좀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저희 회사의 간단한 소개고, 이게 저희가 이제 골프팀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파트너 임원분들 빼고 이제 총 5명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2명과 골프 산업에서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해봤던 인력들로 해서 5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저희가 최근 3년간 이제 업무를 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뭐 M&A도 이제 저희가 저만큼 했고, 그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투자, 뭐 유치, 컨설팅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 또 저희 회사 간단한 소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딜을 진행한 이제 프로젝트 한 컴퍼니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탁 운영 사업을 이해하기 전에 그냥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골프장 시장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구조조정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골프장들이 많은 골프장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도 있고, 그리고 대중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괜찮은데 회원제 골프장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저희 나라가 일본과 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일본처럼 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나라는 채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시법 안에서 회원들을 보호해 주거든요. 회원권의 가치나 회원 채권을 보호해 주는 채시법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채시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회생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PGM이나 옛날 론스타나 이런 회사들이 일본에 기업을 하나 섰는데 그 기업이 골프장을 수십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회생을 통해서 망가져서 싸게 샀는데
그걸 가져올 때 그냥 골프장들이 다 따라갖고 온 겁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을 할 때 금융권 채권을 얼마 조절을 하자, 그 다음에 회원권이 갖고 있는 채권을 얼마 조절하자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최신법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 채권을 다 날리면서 회원권 채권을 같이 날려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융회사나 이런 애들이 골프장을 살 때 굉장히 골프장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갖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최신법이 있기 때문에 회원권이 많이 하락하고 회원권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원권 부채는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에 인수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금융부채만 하고 골프장을 샀는데 그거를 자기가 우리나라가 골프장에 등록체육시설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회원권 채무가 그대로 새로 등록한 사람한테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을 들어가든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누는데 회원권은 무담보 채권을 제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절을 그렇게 해버리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본처럼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객이 좀 더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실적으로 지금 골프장 수가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뭐 473개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한 15,000개 정도 되는데, 최근에 뭐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일본의 골프장들이 영업이 안 되고 이래서 태양열 발전소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 많이 사갔던 PGM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골프장은 굉장히 뭐 200개씩 이렇게 갖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또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이런 거라 개선이 안 된 골프장들은 지금 굉장히 싼 값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골프장이 정말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골프장이 개발되는 것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기존에 인허가 받아놓은 것들도 PF를 받지 못해서 그냥 시행사가 중단된 것도 있고 투자를 받지 못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골프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 골프장 인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토지 수용을 100% 자기네가 하지 않는 이상 허가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골프장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지금 과거에 이제 골프장 개발이 안 되었던 것들이 지금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위탁 운영 사업자와 함께 금융기관이 이제 같이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해서 지금 이제 새로 개발이 되려고 하는 골프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골프장들 인허가 받아놓고 어느 시점까지 그 개발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취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새롭게 다른 금융구조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뭐 실질적으로 홀당 내장객은 저희가 이제 증가를 했다고 보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골프존이 스크린 골프 시장을 열면서 젊은 친구들이나 골프를 그동안 접해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크린에서만 치다가 필드를 나가보고 싶은 니즈도 굉장히 많아져서 점차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골프장 운영하시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골프장에 오시는 내장객들이 옛날보다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주중에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남성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골프장 뭐 그 내장객의 수는 점차 계속 또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골프장 지역별 이제 영업 현황을 지금 좀 분석을 한 건데 대중제 골프장들은 계속 이렇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든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이제 이런 자산운용사나 펀드나 이런 쪽이랑 많이 얘기를 했었을 때 과거에 금융기관이나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했던 게 오피스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오피스텔 저희가 흔히 아는 오피스텔이 향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피스가 수익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금융기관이나 저희 쪽에 계속 찾아와서 골프장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3년 전까지만 해도 골프장 자기네는 무조건 수도권 아니면 안 하겠다.
수도권에 퍼블릭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방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퍼블릭이나 아니면 밑에 지방에. 왜냐면 기존에는 자기네가 상징성으로 그다음에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갖고 싶어서 수도권만 생각을 했는데 수도권이 경쟁이 더 치열하다 보니까 지방권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겨울 시즌에 수도권 지역보다는 영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 이제 뭐 쉽게 말씀드려서 매수할 만한 물건이 없느냐, 이렇게 좋은 골프장이 없느냐 이렇게 저희에게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기관들도 이제 좀 이렇게 열린 생각을 갖고 이제 골프장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나라 골프장이 지금 470 몇 개라고 지금 통계가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도 일단 그 통계를 빌미해서 이제 쓰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470 몇 개는 아닙니다.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병서 27홀 같은 경우 18홀 나인홀 퍼블릭 골프장을 그냥 1개소로 쳐서 470 몇 개지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좀 쪼개서 이렇게 제대로 계산하면 473개가 안 될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서 골프장 수를 좀 정확하게 이제 나누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산업 시장 전망이 뭐 나중에 뭐 뒤쪽에서 말씀드리시면 뭐 자본 잠식 골프장이 지금 몇 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 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골프장이 굉장히 많다라고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게 이제 세금 혜택만 보더라도 보통 많게는 30억, 보통 15억 이상은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만 됐을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원제 골프장들이 많이 기업 회생을 통해서 이제 대중제 전환을 하려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과거 이제 회원권 시장이 이제 공급자 주도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대부분. 근데 연령대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그리고 골프는 더 늘어나고 있지만 좀 골프장 입장에서 안 좋은 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 하나로 5분 안에 어디가 싸고 어디가 뭐 이런 거를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어플 하나 아니면 그냥 핸드폰 5분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과거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이랬을 때 골프장 오는 사람들은 나는 명문 골프장 가서 되게 여유롭게 칠 거야. 명문 비싸니까 좋고 서비스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골퍼들의 니즈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말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중에 가는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자기네가 빨리 가서 볼을 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싶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 비교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뭐 한 100km 내에 있는 골프장을 봤는데 하나는 9만 원씩 합니다. 주중에. 하나는 10만 원씩 합니다. 골프장 퀄리티를 보지는 않습니다. 4명이 가면 만 원씩이면 4만 원에 또 한 차를 이동하면 기름값 세이브되고 이거를 보고 가서 후딱 치고 옵니다. 예전처럼 골프장 가서 잔디 퀄리티가 어떻다 뭐 이렇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지금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좀 다양한 경쟁들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탁 운영 사업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탁 운영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단순 위탁 운영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 데들도 있고 아웃소싱 하는 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코스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꽤 많이 있고 그다음에 F&B 같은 경우도 아웃소싱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직영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아웃소싱을 하죠. F&B는 이게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웃소싱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건데 지금 더 이상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의 이제 골프장 운영 방식이 아니라 이제 책임 위탁 운영 방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전체를 한 업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뭐
먼저 강의한 사람들도 매일 얘기했지만 미국의 트론이나 이런 데들도 전 세계적으로 몇백 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 뭐 일본의 PGM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몇백 개씩 하는 골프장들이 운영사들이 있거든요. 글로벌하게는.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책임 위탁 운영 방식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위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골프장 기존의 위탁 운영은 골프장 소유주,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위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이제 골프장 소유주, 그 다음 위탁 운영사,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인 관리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책임인차 위탁 운영사의 역할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본 잠식 골프장이나 아니면은 금융 투자자들이 골프장 인수했을 때 위탁 운영사가 해야 될 거는 뭐 구조 조정해서 심플하게 해서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통합 관리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은 일부 에코티를 넣어갖고 이제 자금 지원을 해서 이제 골프장 영업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뒤에서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일반 위탁 운영과 책임 위탁 운영의 이제 사업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일반 같은 경우는 운영이나 리스크 및 권한이 이제 골프장 소유주한테 있습니다. 근데 책임 위탁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영 및 리스크나 권한이 이제 위탁 운영사한테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기존에 이제 일반 위탁 운영 같은 경우는 코스 관리든 아니면 뭐 F&B든 이제 골프장 사주께서 이제 얼마를 줄 테니까 이걸로 관리를 해라. 그래서 그 안에서 세이브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나는 방안이었고요. 책임 위탁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사가 모든 매출을 인식합니다. 고정적으로 골프장 사주한테 1년에 얼마를 드릴게요. 그 외에는 저희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골프장 사주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원하는 금액만 매년 따박따박 받아가면은 별 리스크는 없는 겁니다. 모든 권한, 운영의 리스크는 위탁 운영사가 지는 거죠. 책임 위탁 운영사가. 만약에 적자가 나더라도 저기서, 주기로 했던, 골프장 소유주한테 주기로 했던 돈을 줘야 되고, 그리고 흑자가 뭐 더 이상 나게 되면은 그건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대신 좀 안 좋은 게 이제 책임 위탁을 맡겼다고 하면은 골프장 소유주가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가 저희가 이제 위탁 운영 사업의 대상 및 이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자본 잠식인 골프장들, 뭐 기업 회생을 통해서 뭐 대중제로 전환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투자 유치로 인해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골프장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법정 관리인 골프장이나 공공기관, 정부가 갖고 있는 골프장들입니다. 이런 골프장들은 위탁 운영을 맡기거든요. 책임 임차 운영을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골프장을 매수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가 골프장이 뭐 M&A가 되고 많이 나오고 뭐 망가진 골프장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골프장을 사고 싶어 하는 기관이나 기업가나 계속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골프장이 저희 나라는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주인이 바뀔 가능성은 많지만 골프장이 없어질 일은 없습니다. 일본처럼 뭐 태양열 발전소로 바뀔 일도 없고. 보시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 희망 투자자 FI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Financial Investor라고 그래서 이제 재무적 투자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관이나 뭐 연기금, 공제회, 그다음에 금융기관, 펀드 이런 데들이 골프장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데들은 문제점은 골프장을 사게 되면은 자기네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자기네들 그냥 연 몇 프로의 수익률만 나오면 됩니다. 그것만 주면 운영에 관여도 아예 안 할 거고 계속 수익률만 나오면 되니까 운영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거 초과로 더 나오는 수입은 니네 다 가져가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들도 골프장을 해보지도 않았고 골프장을 갖고 싶은 기업인데 골프장은 막상 살려고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운영사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뭐 3년이든 5년이든 운영사를 쓰면서 자기네도 노하우를 배우고 그러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이제 뭐 자세히 또 이제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이제 위탁 운영 사업을 할 때 가장 키라고 이제 하는 거는 골프 시장 및 위탁 대상 골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 임차로 만약 들어가겠다 하면은 자기네들이 이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 그리고 구조, 그러니까 인건비 아니면은 뭐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심플화해서 자기네가 얼마만큼 수익을 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임차 운영해서 소유주한테 얼마씩 주겠다고 했다가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적자가 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일 면밀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 및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입장에서는 자녀팀, 비어있는 팀들이 비어있는 것보다는 좀 더 할인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입장으로 보면은. 근데 기존의 골프장을 운영하던 오너나 소유주분들께서는 할인을 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자기네는 그래도 나름 명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는 싶진 않고, 근데 책임 임차를 줘서 위탁 운영사한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얼마만 받기로 하고, 임차 운영사가 알아서 마케팅을 해서 그거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존심 상할 건 없거든요. 그건 임차 운영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저희도 금융기관이나 뭐 골프존하고도 여러 번 일을 했지만, 금융기관에서 제일 좋아하는 운영사가 어딘지 아세요? 골프존이에요. 실제로. 골프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DB를 활용해서, 스크린 골프에 있던 모든 DB를 활용해서 예약 문자, 뭐 할인 문자 어마어마하게 보내거든요. 자녀 티타임은 거의 다 안 만들어요. 웬만하면 거의 다 채워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든, 관리야 뭐 진짜 끝장나게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하면서 내장기에 꽉꽉 채워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걸 더 선호를 해요. 투자자들은. 자기네들이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캐시를 1년에 얼마씩 또박또박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골프존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가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꽉꽉 채울 수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위탁 운영 사업할 때 네트워크 확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처음에 자기네가 그런 네트워크나 DB가 없을 경우에는 부킹을 하는 부킹 대행사를 또 써야 되잖아요. 부킹 대행사한테 또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수수료가 결국에 나중에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DB가 있고 자기네가 그런 부킹 대행한 관련 사업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수수료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 운영 사업장의 빠르고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해요. 위탁 운영 사업은 규모 경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돼요. 이건 뭐 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특징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건 이제 뭐 골프장을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3개 정도 만약에 있다. 그럼 골프장 자체에 예약실이 따로 필요 없거든요. 예약실 직원들도. 그냥 서울이든 어디 한 헤드쿼터에다가 직원을 몇 명 두고 통합으로 관리하면 돼요. 통합으로 예약 모든 자기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골프장들을. 그렇게 되면은 골프장 내에서 인건비도 그만큼 줄어들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러다 뭐 5개, 10개 더 늘어나더라도, 그러니까 고정 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키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흔히 뭐 코스 관리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책임 임차 운영으로 골프장을 한 10개 정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비료 공장을 그냥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대요. 코스 관리 비용에서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대규모로 구매를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네가 만든 그거를 또 납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개가 생긴다고 한다고 치면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사업이에요, 정말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프로샵이든 뭐 이런 것들도 뭐 모든 이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 구매하는데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굉장히 줄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마다 다 틀리겠지만 굳이 뭐 퍼블릭처럼 사람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만드는 골프장에 프론트에서 응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무인 시스템도 도입할 수도 있고, 요즘 골프장들 대부분 인건비 때문에 그네집이나 이런 데 밴딩 머신을 많이 두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최적의 동선에서 최적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짜야지만 이 위탁 운영 사업에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만 이렇게 좀 수익이 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통합 운영 관리가 이제 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책임 임차는 회사에서는 파견을 보내는 거죠. 각 해당 사업장의 골프장에 예를 들어서 한 2명 정도 코스 관리 슈퍼인텐던트나 이런 그런 급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재무적인 걸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분, 마케팅이나 영업은 이제 헤드쿼터에서 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 2명 정도 파견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을 이제 거기 현장 직원들을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굳이 책임자 회사에서 여러 명이 내려가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경쟁 시장이라고 보면은 이제 부분별 용역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코스, BMBK, 유진, 이렇게 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식음료도 따로 있고, 프로샵도 따로 있고, 프로샵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는 몇십 개를 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BMBK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골프장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코스 위탁하고, 그다음에 책임 임차는 이제 골프장이 갖고 있는 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관에서 나와서 입찰을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던 오시아노나 지금 최근에 IMG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 사업을 진행을 하죠. 책임 임차 운영으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금융사들이나 기관에서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나오는 이런 공공 입찰로 나오는 위탁 운영사를 선정할 때는 크리덴셜이나 이 회사 얼마만큼 골프장 운영해봤고 이런 걸 많이 점수를 치겠지만, 기관에서나 금융기관에서 투자할 때는 무조건 보는 게 신용등급을 봐요. 그 회사에, 모 회사에. 어떤 펀드 같은 경우는 모 회사 신용등급이 A만 나오더라도 투자금 하나도 없이 자기네가 임차 운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코티를 하나도 안 넣어도 그냥 단지 신용으로만.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소유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봤었을 때 싱글 A, 신용등급 싱글 A 이상 나오는 회사들은 지금 대기업군밖에 없어요. 네, 대기업군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골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던 기업들은 만약에 그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하고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에코티를 굉장히 많이 넣으셔야 돼요. 예, 에코티를 굉장히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냥 각 섹션별로 전문화된 그래도 기업들 꽤 많이 있잖아요. 코스면 코스, 식음이면 식음, 그다음에 다른 장비면 장비. 이 회사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하나의 큰 회사로 만드는 게 저는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 구조나 그건 나중에 짜야 되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위탁 운영 사업에 진출을 해갖고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었는데, 대거로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 신용등급 싱글 A 이상 되는 데들이 이 시장에 진출해와서 금융기관이나 이제 공공기관이나 손을 잡고 싹 장악을 한다 그러면은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좀 큰 회사라고 해도 계속 자기 돈이 조금씩 에코티가 들어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근데 신용등급이 되는 회사들은 에코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돈은 계속 기관이나 펀드에서 되니까. 그럼 무분별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네가 가져가는 리스크는 전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그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일을 하면서 운영사를 좀 찾아달라고 해서 많이 운영사를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 신용등급이 안 되면은 에코티 얼마 이상 넣어야 된다.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로 상생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리스크가 이제 뭐가 있을 거냐. 이제 지속적인 사업 장소 확대가 불가시할 때 리스크가 있는 거죠. 처음에 한두 개는 좀 수익이 많이 안 나더라도 괜찮아서 들어가서 크리덴셜을 쌓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더 빨리 확장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확장이 안 될 경우에 그 예를 들어서 오시아노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옛날에 비딩 들어갔었는데 뭐 여러 회사가 세 군데가 크게 들어갔다가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갔거든요. 결국에 적자가 났죠. 계속 적자가 나고 누적이 되고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와서 계약 파기되고 소송까지 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들이 사업권에 진출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업 정상화 불가시 이제 투자 비율 회수가 리스크가 있죠. 뭐 저희가 이제 책임 임차로 들어가게 되거나 그러면 임대료 1년치 임대료를 상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내든지 근데 운영이 잘 안 될 경우에 거기서 계속 이렇게 빼가겠죠. 그럼 나중에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되실 거예요. 이게 뭐 또 하나가 각 환경별 위험 요소에 이제 뭐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 인문학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요즘 기사에 계속 나는 게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나 접대 이런 문화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모든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꼼꼼히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골프장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M&A 완료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뭐 한두 개 더 업데이트된 것들은 있는데 그거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써니포인트 같은 경우 지난달에 이제 정부에서 산업은행에서 매각을 내놔서 2대1이랑 KG 컨소시엄이 이제 골프장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KG도 저희랑 계속 일을 많이 했었을 때 골프장을 굉장히 갖고 싶어했던 회사였는데 골프장 운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인수하고 책임 임차를 할 회사들을 지금 찾아서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이게 자본 잠시 골프장 리스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공시가 되는 감사 보고서를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현재 총 65개소고 대중제 골프장이 13개, 병설이 12개, 회원제 골프장이 40개소입니다. 근데 대중 골프장이 영업이익률이 괜찮고 하다는데 왜 자본 잠식일까?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골프장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본 잠식, 재무대표상으로는 자본 잠식 상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위탁운영 사업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골프장들이 다 위탁운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기존의 골프장을 갖고 있는 매수자가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리고 금융기관이 다 인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샘플로 이제 보시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법정관리 이제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이제 골프장입니다. 지금 기업 회생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이 지금 12개소고 회생 인가가 난 곳이 11개소, 폐지아웃이나 워크아웃 철회된 골프장 10개, 13개소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게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입찰,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책임 임차나 이런 비슷한 게 이제 입찰 공고가 났던 겁니다. 이제 드림파크, 그다음에 오시아노, 그다음에 에콜리안 정선, 그다음에 해남 화원관광단지, 이제 정부 기관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본의 아니게 입찰을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입찰을 냈을 때 이제 평가 금액이, 그러니까 임대료를 얼마를 자기네들한테 주느냐가 배점표에서 가장 높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M&A를 많이 하더라도 M&A 할 때도 매각 주관사를 할 때 매각으로 들어온 회사들 중에 높은 금액을 적은 데들이 좀 가장 많이 이렇게 좀 배점표가 높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아마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제 금액이 높아지면은 이 사업장에서는 좀 수익을 내기가 힘들죠. 근데 만약에 다른 사업장을 벌써 여러 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훨씬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레덴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시하는 게 크레덴셜이, 최근에 이런 비슷한 업무를 많이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크레덴셜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